자, 이제 2021년 1회 정기기사 실기. 자, 1번부터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접지 저항을 결정하는 세 가지 저항 요소를 써봐라 그랬네요. 자, 접지 저항. 땅 속에다 우리 접지극을, 접지 전극, 접지극을 이렇게 심어 놓는 거죠. 그럴 때 결정되는 저항의 요소를 생각해 봐라 그 얘기죠. 자,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땅이고요. 거기에 자, 여기 T 접지극을 이렇게 우리가 심어 놓는 거죠. 파서 묻게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 접지 저항 세 가지 요소 뭐가 있을까요? 이 자체의 저항도 있겠죠. 접지극 자체의 저항도 있겠고 또 대지 땅에 해당되는 또 저항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접촉되는 부분의 저항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해둬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접지 도체, 접지 전극 자체의 저항이 있다는 거죠. 접지 도체, 접지 전극 또는 접지극 자체의 저항이 있고요. 또 이 접지 전극과 토양 사이의 접촉 저항 그리고 접지 전극 주위 땅이죠 땅 토양의 저항 이렇게 세 가지가 접지 저항을 우리가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되겠죠. 자, 요거 접지극, 접지 전극 자체의 저항 그리고 토양의 저항, 접지 전극 주위의 토양의 저항 그리고 접촉 저항, 접지 전극과 토양 사이의 접촉 저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어떤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에 대한 다음표를 이용해서 각 물음에 답해봐라 그랬네요. 지금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이 뭐 0, 1, 2, 3등급에 따라서 각각 그쵸? 내용들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얼마만큼씩 얘가 사용될 것인지가 일반적으로 된 표로 작성되어 있고요. 또 변압기 용량도 주어져 있네요. 그럴 때 만약에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인 인텔리전트 2등급 빌딩 사무실의 전력설비 부하 용량을 위에 이것을 이용해서 추정 전원 용량이죠. 그 표를 이용해서 다음 빈칸에 계산 과정과 답을 한번 써봐라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 조명은 저기 보시면 지금 이것은 10,000제곱미터였고요. 주어진 값이 10,000제곱미터였고 그 다음에 2등급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거를 우리가 살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등급이라면 1제곱미터당 22V의 조명을 쓰고 뭐 그런 얘기죠. 콘센트는 5V per 제곱미터의 값을 쓰게 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걸 가져다가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제곱미터당이니까 10,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00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각각.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에는 22에다가 만을 곱해주면 되겠죠. 조명 같은 경우는 22에다가 여기 보시면 조명 같은 경우는 22에다가 만을 곱하고 왜냐면 10,000제곱미터니까요. 그리고 킬로볼트 암페어를 단위로 한다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20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그대로죠. 콘센트도 역시 2등급이죠. 2등급 콘센트 여기 5 곱하기 손으로 쓰자면 5 곱하기 역시 10,000제곱미터니까 10,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이거 역시 그러면 50kV 암페어 이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뭐 어렵지 않네요. 5의 기기 34 곱하기 10,000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에서 340kV 암페어 그 다음에 이것도 45의 만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뭐 그 뒤에는 다 똑같죠. 43의 만 여기도 8의 만 이렇게 해서 계산된 값 적어주고 그때 요 값들 합계를 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또는 요거 전체 합계 요거 157에다가 역시 만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해서 적어주시면 1번 매우 쉽게 부하 용량을 면적을 적용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죠. 2번 자 물음 1에서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의 적정 수용률은 0.7이고요. 또 일반 동력, 사무 자동화 동력 적정 수용률은 0.5, 냉방은 적정 수용률이 0.8이고 자 주변압기의 부등률은 1.2로 적용하라. 이때 전압 방식을 2단 강압 방식으로 채택할 경우
변압기 용량에 따른 변전 설비의 용량을 산출하시오. 자,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 삼상 변압기 한 대, 또 일반 동력 및 사무 자동화 동력 삼상 변압기 한 대, 또 냉방 동력 삼상 변압기 한 대 구성하고 상기 부하에 대한 주 변압기 한 대를 또 사용하고 변압기 용량은 일반 규격 용량으로 정하도록 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변압기를 총 이렇게 한 대를 써서 또 공급하고요. 부하에 또 여기 부하에도 공급하고 또 이렇게 공급하되 이걸 다시 묶어서 지금 여기 2단 강압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묶어서 다시 여기 위에서 다시 변압기가 이쪽으로 공급해서 뭐 이런 형태가 큰 틀에서 여기가 주 변압기 그리고 각각 해당되는 요거 변압기 한 대 또 요 부하에 대해서 변압기 한 대 이런 식으로 또 세 대를 더 사용해서 적어봐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봐라. 일단 이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 요것은 요 한 대의 지금 변압기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그때의 이 세 개 사이에 적정 수용률이 지금 0.7 주어져 있죠. 여기에서. 그리고 또 일반 동력, 사무 자동화 동력 필요한 변압기 용량 역시 수용률 주어져 있죠. 0.5. 또 얘도 냉방 동력 수용률 0.8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각 그렇죠? 주어지는 부하에서의 수용률만 고려하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여기 주변압기 요거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각각의 용량에 여기에서는 서로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느냐를 나타내주는 부등률을 이제 1.2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변압기 요거를 지금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 우리 앞에서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에서 구한 여기 부하 용량이 있었죠. 220, 50, 340을 이용해야죠. 그래서 220, 50, 340에다가 이제 거기에서의 수용률인 0.7만을 곱해주면 됩니다. 하나의 이제 변압기에서 우리가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계산된 값이 427일 때 이제 변압기 우리가 표준 용량에서 찾아야 되죠. 427보다는 큰 바로 그 다음 단계의 값을 표에서 선정하면 되죠. 앞에 문제로 가보시면 그렇다면 500을 선정해야죠. 400은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압기 용량을 500을 선정을 해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동력, 사무 자동화 동력 역시 앞에 우리 계산된 거 보면 일반 동력, 사무 자동화 동력 요 두 가지를 더해야죠. 450과 역시 80 그걸 계산해서 그때의 수용률은 0.5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26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표준 용량 300kVA를 선정해 줘야 되고요. 다음 냉방 동력은 앞에 표를 보니까 430이었죠. 요거는 별도로 하나를 구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430에다가 그때의 수용률 0.8을 해서 344가 나왔네요. 역시 표에서 표준 용량 400kVA를 선정을 해줘야죠. 그런 뒤에 최종적으로 여기 주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라. 뭡니까? 각각 이렇게 정해진 값들을 가져다가 이제 부등률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의 지금 변압기 용량으로 계산되어 있던 427, 265, 344를 더한 뒤에 부등률은 나눠야죠. 여러분 수용률은 곱하고 부등률은 나누고 기억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한 뒤에 부등률로 나눈 값으로 결정하고 계산하고 역시 표에서 표준 용량 1000kVA를 선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지금 각 변압기에서 선정된 지금 이거는 요 변압기 용량을 가져다가 쓰고 1.2를 계산하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왜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이것은 이미 고려되어 있는 이 부하 용량에 한 번 더 사실은 더 큰 용량을 지금 주어준 거죠. 이 주 변압기에서는 자, 이렇게 부하 용량을 계산된 값 자체를 가지고 부등률을 계산해서
여기서 또 한 번 여유를 주기 때문에 여유를 준 걸 가지고 또 여유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부등률까지 얘를 고려한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부하 용량을 더한 뒤에 부등률로 나눠야지 이 변압기 표준 용량을 가져다가 더한 뒤에 부등률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값을 가지고 여기 표에서 표준 용량을 주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해줘야죠. 자,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주 변압기에서부터 각 부하에 이르는 변전 설비의 단선 교통도를 그려봐라. 우리 아까 연필로 살짝 그려봤었죠. 뭐 이 형태의 식을 따라가면 되고요. 주 변압기 STR 되고 각각 계산돼 있었던 그 값들 적용하되 여기에는 차단기를 하나 부착하고요. 또 각각 여기에는 퓨즈를 이렇게 하나씩 또 부착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주변압기 그래서 아까 우리 선정돼 있었던 1000kVA 적어주시고요. 또 각각 여기 3상에 얘는 500kVA, 300kVA 아까 선정했었죠. 400kVA를 또 부하 표기까지 해주시고요. 각각 이곳에 차단기와 전력용 퓨즈 이렇게 여러분들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보시는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결선된 평형부하의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계의 지시값이 상전압이 지금 이 경우죠. Y결선으로 돼 있을 때 여기 중성선과 이쪽 C 여기를 잰 상전압이 150V 성간전압이 220V 여기 얘 둘의 전압을 잰 거죠. 여기가 150V 상전압이었고요. 여기를 재봤더니 성간전압이 220V였다. 각 물음에 답해봐라. 자, 부하 측에 인가된 각 쌍의 전압은 평형 전압이고 기본파 제3고조파분만 포함되어 있다. 그때 제3고조파를 구해봐라 그랬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먼저 검증을 해보면 원래 우리 Y결선에서 상전압과 성간전압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간전압은 VP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어야죠. 그래서 실제로 맞나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VP에다가 이제 150V를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 한번 해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259.8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에 루트 3배 했더니 얘가 안 나오네요. 그쵸?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하, 이 우리 접지식으로 되어 있는 이 Y결선에서의 상전압에는 제3고조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성간전압에는 제3고조파가 없기 때문에 아하, 여기 성간전압에는 제3고조파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차이가 지금 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에는 제3고조파가 있기 때문에 이때의 상전압 VP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기본파를 우리가 V1이라고 하면 또 제3고조파를 V3라고 하면 그쵸? 제곱의 합의 제곱근 이것이 지금 상전압에 이루어지는 요소가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150V라고 했기 때문에 150V를 대입을 해보고 또 그렇다면 이 관계가 성립하죠. 그리고 여기 선간전압 220V에는 제3고조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러면 기본파 V1 즉 우리가 알고 있는 3고조파가 없을 때의 상전압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VL이 그러면 V1의 루트 3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사이에 제3고조파가 없을 때의 전압을 지금 여기 상전압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파 V1으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은 220V라고 했기 때문에 V1은 루트 3이 여기 내려가면 되죠. 즉 VL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127.0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값을 알아낸 거죠. V1을 얘가 127.0이라는 값을 알았기 때문에 V3는 이제 이 관계를 이용해서 그쵸? 양변 제곱하고 요거 대입해서 그러니까 150의 제곱에 요거의 제곱을 뺀 것을 루트하면 이 식으로부터 제3고조파 전압을 얻어낼 수가 있죠. 7979가 나오네요. 79.79 값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외형률을 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외형률은 뭡니까? 외형률은 기본파의 실효값에
나머지 전 고조파의 시료값의 비율 퍼센트로 표현했으니까 100이 되고요. 여기에서 기본파의 시료값 분의 여기에서는 제3고조파분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기본파가 127.02였고요. 방금 구했던 대로 제3고조파가 79.79였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해주면 되죠. 62.82%가 답이 됩니다. 자, 수전단 전압이 3000V인 3상 3선식 배전솔로의 수전단 역률이 0.8 지상이고요. 그렇게 되는 520kW 부하가 접속되어져 있다. 이 부하에 동일 역률의 부하 80kW를 추가해서 600kW로 증가시키되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가 전력의 삼각형 생각해 보면 역률이 0.8짜리인 이 상황에서 지금 520kW짜리 유효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동일 부하로 지금 80을 추가했다는 것은 총 600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600이 된 여기서 여기까지가 600이 된 상황에서 동일 역률로 지금 시킨 거죠. 시키되 이제 또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커패시터를 설치해서 수전단 전압 및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다음 물음을 답해봐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전력용 커패시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 무효 전력을 줄인다 그 얘기죠. 무효 전력을 줄여서 지금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동일한 지금 전압과 수전단 전압과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그랬죠.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뭡니까? 여기 521대의 그 피상 전력과 여기 600kW 짜리를 달고 또 이렇게 커패시터를 달아서 무효 전력을 줄인 상황에서도 동일 선로 전류를 가지려면 피상 전력이 사실 같아야죠. 이것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길이가 같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그린 거죠. 여기가 이제 600으로 늘어난 상황에서도 원래 520에 여기 0.8짜리 요 삼각형에서의 피상 전력과 또 커패시터를 이용해서 이만큼 무효 전력을 줄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요 전력의 삼각형에서의 요 피상 전력 값이 서로 같아야, 즉 여기를 P1이라고 할 때 여기도 P1이 되어야 서로 같은 전류를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선로 전류가 일정하려면 피상 전력이 같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먼저 이거 지워버리고 자 여기에서의 피상 전력을 한번 구해보면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유효 전력이 520kW이기 때문에 자 P1분의 우리 코사인 세타 0.8이 어떻게 나옵니까? P1분의 520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꿔주게 되면 P1은 여기 코사인 세타 1 즉 0.8분의 520이 되면서 이 값이 이제 여기가 650kVA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600으로 늘린 상황에서도 그리고 커패시터를 달아서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즉 이만큼을 줄여서 피상 전력이 만들어진 요 값 역시 P1과 같아야 된다 그 얘기죠. 즉 이 값이 결정돼 버리는 거죠. 이 값 자체가 65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부하 증가 후의 역률 이제 요것이 이제 세타 2가 되겠죠. 요게 세타 2. 그래서 코사인 세타 2라고 한다면 이때의 부하 증가 후의 역률을 코사인 세타 2라고 한다면 지금 P1분의 여기가 600이 되는 거죠. 근데 P1을 얼마로 했습니까? 650이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650분의 600 이렇게 해서 0.92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코사인 세타 2가 0.92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필요한 전력용 커패시터 용량을 이제 구하는데 구했죠. 자, 코사인 세타 1이 0.8이고 코사인 세타 2가 0.9고 이때 유효 전력 600이 주어지면 그때 전력 개선용 우리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요거죠. P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됐죠.
그래서 여기 유효 전력 600 P 대신에 대입하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 1이 0.8이니까 탄젠트 세타 1은 0.8분의 0.6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자 개선 후에 역률이 0.92니까요 역시 코사인 세타 0.92분의 루트, 그러니까 요 값이 지금 사인이 되는 거죠. 1-0.92의 제곱, 이걸 계산해 보니까 194.4kVA가 나오죠. 자, 이것이 답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포인트가 뭡니까?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렇죠? 얘를 600으로 증가시켜서 그냥 뭐 똑같은 코사인 세타로 하면 그대로 우리가 피상 전력 자체도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인 이 전력의 삼각형에서의 여기 피상 전력이 사실 얘랑 같아야만 선로에서의 전류가 일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 포인트가 되죠. 2번 부하 증가 전에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송전단 전압은 보내는 쪽이죠. 보내는 쪽의 전압은 받는 쪽의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되죠. 그리고 3상에서 우리 전압 강화 공식 기억납니까?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송전단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부하 증가 전에는 지금 520kW짜리 역률 0.8짜리 지금 이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저항과 리액턴스 1.78과 1.17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보면 되죠. 자, 다시 보시면 이제 수전단이 지금 3000V라고 했고요. 루트 3에 I는 뭡니까? I는 우리가 P를 루트 3V 코사인 세타 계산해줘야죠. 그래서 I 대신에 얘가 지금 P는 520kW였잖아요. 그거 적어주고 루트 3의 V 3000이고 역률 0.8이었죠. 그리고 이 저항값 1.78 주어져 있고 리액턴스 값 1.17 주어져 있고 부하 증가 전에 코사인 세타는 0.8이니까요. 당연히 사인 세타 0.6이 됐죠. 그래서 이 공식에 주어진 값들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까 3460.63V 이렇게 나오네요. 부하 증가 전에 송전단 전압이고요. 이제 부하 증가 후에 송전단 전압 역시 똑같죠. 그때의 이제 전류, 그다음에 저항, 코사인 세타 이것들을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니까 이렇게 증가 후의 역률을 우리가 구했었죠. 0.92였고요. 역시 요거 1.78과 1.17 저항과 리액턴스 값 그대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600이 되는 거고 수전단 전압은 동일하게 지금 3000V를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3000V에다가요 루트 3에 자, 여기 얼마가 됐습니까? 600kW죠. 그리고 루트 3V 코사인 세타가 와야죠. 그래서 이때 0.9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3000V 0.92 그대로 대입하고 자, R값 주어진 대로 1.78 X 1.17에 자, 바뀐 역률을 적어야죠. 여기는 0.9이고요. 사인 세타 뭡니까?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죠. 3455.68V가 나오네요. 자,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조명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해봐라. 자, 1번 어느 광원의 광색이 어느 온도의 흑체의 광색과 같을 때, 색과 같을 때의 그때 흑체의 온도, 이게 바로 뭡니까? 색과 같을 때의 흑체의 온도, 색온도죠. 색온도. 색과 같을 때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색온도는 광색이 어느 온도의 흑체의 광색과 같을 때의 온도를 색온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역시 휘도가 같을 때의 흑체 온도, 뭐 이름에 용어 자체에 들어있죠 말이. 휘도 온도, 그 다음에 진짜 온도, 온도 복사체 실제 온도 진온도고요. 그리고 복사속이 같을 때의 흑체의 온도 복사 온도 말 속에 들어있죠. 다음 2번 빛의 분광 특성이 색의 보임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며 동일한 색을 가진 것이라도
조명하는 빛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특성 이게 색과 연관된다 그래서 연색성이다 그랬죠. 연색성. 그러니까 어떤 조명에 따라서 실제 보이는 물체의 색이 달라져 보이는 성질 이걸 우리가 연색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뭐 정육점에서 고기의 빛깔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약간 붉은 계통의 빛을 쓰게 되고 또 뭐 옷집이라든가 보석 가게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색을 밝게 보이고 더 환한 색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조명의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색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6번. 어느 회로의 전압을 전압계로 측정해서 103V를 얻었다. 퍼센트 보정이 마이너스 0.8%인 경우 회로의 전압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네요. 자, 여기에서 정리 한번 해볼 것이 이 용어들이죠. 오근참 기억하자고 그랬죠. 오근참. 원래 오차라고 하는 것은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거고요. 이 근사값 자체가 측정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 제 친구 이름이 오근참이라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순서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오차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거고요. 자, 보정값은 바뀝니다. 보정값은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거고요. 또 오차율은 여기 뒤에 갔다고 그랬죠. 참값분의 요거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보정값은 또 바뀌죠. 분자에는 요거 참값 측정값이 5대 여기 측정값 와야 되고 여기 참값 이렇게 온 것이 보정률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주어진 조건이 측정에서 103V니까요. 그리고 이건 측정값이죠. 이건 일단 측정값이 103V가 주어졌고요. 또 거기에 퍼센트 보정이 마이너스 0.8이라는 것은 이게 퍼센트 지금 보정률을 의미하는 거죠.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0.8 이렇게 주어졌죠.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얘가 측정값이고요. 얘가 측정값이니까 자, 일단 퍼센트 보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값분의 보정값. 그래서 측정값분의 여기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이었죠. 우리가 보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정값 자체가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 요거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측정값 103을 대입하고요. 여기도 103을 대입하고 아직 참값은 모르죠. 그 회로의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는 참값을 지금 구해봐라 그 얘기인데 자, 이렇게 계산한 이 퍼센트 보정 이것이 마이너스 0.8이다 이렇게 놓고 이거 이제 구해주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 103분의 100이 역수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곱하기 여기는 100분의 그러면 103으로 넘어가고 여기 이제 남은 마이너스 103은 이쪽 플러스 103으로 넘어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참값은 요거 이 값이죠 여기가. 그리고 플러스 103까지 계산한 값이 이제 102.18V가 나오네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뭐 공식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오근참. 그래서 이것은 측정값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근사값, 측정값. 근데 보정값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참값에서 측정값으로 바뀌는 그 공식. 요 공식을 잘 기억하시면 그냥 요거 1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간단한 문제였죠. 7번 고압 배전선의 구성과 관련된 환상식 루프식이라고 하죠. 배전 간선의 미완성 단선도를 완성해봐라. 자, 법례가 주어졌네요. 자, 변압기고요. 변전소를 통해서 이 변전소를 통해서 지금 네모가 차단기 여기 X로 표현된 것을 달로기해서 환상식으로 구성하라는 얘기죠. 일단 뭐 차단기 달로기는 뭐 개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단 무시하고 환상식이라는 건 뭡니까? 이 변압 견전소에서부터 환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한강수 원리 하듯이 하나의 원을 그리는 방식이니까 뭐 여기서 나와서 그렇죠? 뭐 사실 여기서 다시 나와서 뭐 어떻든 간에 이런 형태로 하나의 환을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통해서 기본적으로 배전선을 구성을 한 뒤에 여기에 뭐 변압기 이런 것들을 달아서 각각 공급하는 이런 환상식 루프인데요. 뭐 여기에서 각각 이 차단이라든가 개폐를 위해서 차단기, 단로기를 이렇게 하나씩 뭐 달아주면 되죠. 여기도 하나. 뭐 대략적으로 지금 그림이지만 이렇게 단로기, 차단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고요. 여기 뭐 단로기, 차단기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쭉 그쵸? 환상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달록이 차단기 그쵸? 차단기 달록이 차단기 달록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주시면 됩니다. 비교적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4리터의 물을 4리터죠. 15도씨에서 90도씨로 온도를 높이는데 자, 1kW 전열기로 25분간 가열했다. 그때 효율을 구해봐라 그랬고요. 비열 주어져 있고 일정하다 그랬네요. 일단 효율은 뭡니까?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 여기에서는 얼마만큼의 지금 전력이 들어갔느냐. 전력량이 돼야 되는 거죠. 전력량. 얼마만큼의 전력량이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지금 열량을 만들어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자, 공식이죠. 열량 구하는 공식이 cm 세타 이렇게 되죠. 비열, 질량, 여기는 온도차죠. 그리고 킬로칼로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력량은 여기 전력에다가 hour를 곱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 자체를 킬로칼로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860이 곱해져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쵸? 860 pt에 cm 세타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를 만들고요. 자, 비열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을 대입하고 여기에서의 자, 질량 4리터는 4kg입니다. 그래서 4를 대입하고요. 그다음 온도차 90에서 15를 뺀 값이 분자에 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1kW짜리로 25분간 가열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1kW를 25를 60으로 나눠야 hour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거기에 860을 곱해준 것이 이제 들어간 총 열량이 되겠죠. 전력량을 열량으로 바꾼 것 이거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해 주면 답이 나오죠. 자, 9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수용과 설비에서의 전압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 우리 이론 시간에도 다뤘던 거죠. 자,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 강화는 다음 표 이하여야 된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먼저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조명과 기타 얼마였습니까? 기억해야죠. 예, 3% 기타 5%고요. 자,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그때는 조명은 2배로 늘어납니다. 여기도 2배인 것 같지만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8%까지 외워야죠. 3, 5, 6, 8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그쵸?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라도 웬만하면 요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얘기고요. 또 100m를 넘는 전압 강화는 미터당 0.005%를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증가분은 총 0.5%는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3568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1조항의 조건보다 더 큰 전압 강화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적어봐라 그랬는데요. 자, 어떤 경우입니까? 기동 시간 중에 전동기 기동할 때의 전동기는 상당히 큰 전류가 흘러서 전압 강화가 상당히 일어나죠. 이 경우는 일단 허용할 수 짧은 시간이니까요. 허용할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도립 전류가 큰 기타의 기기 전동기 기동 전류뿐만 아니라 변압기의 도립 전류 이런 것들도 있죠. 그때의 전류도 좀 큰 전류가 흐르더라도 잠깐이니까 허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기동 시간 중에 전동기 도립 전류가 큰 기타의 기기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